네, 지금부터는 세 번째 단원 사회적 가치와 ESG 경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한 10년 전에 사회적 기업을 얘기했을 때 상당히 설명하기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은 그렇게 막 학술적 이게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학술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뭐 장애인기업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실 때도 여기 무슨 학술적인 뭐 개념이라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의 가치, 경제적 가치, 기업의 가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서비스의 가치, 상품의 가치 그냥 단어 그 자체에서 느끼는 그런 직관적인 이해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설명을 하는 거는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지 말고 사회 문제를 기업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뭐 그런 거를 합쳐서 사회적 가치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봐라 라는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사회적 가치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 공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회적 가치의 형성 요인은 문화적 규범, 경험, 인간관계 상호작용, 교육, 종교, 지역, 뭐 속한 결사체 등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불변의 딱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공공성의 특징을 공익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불변에 무슨 딱 정해진 우열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유동성, 협의성의 특성을 가집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할 때 한 가지 예시를 들어요. 한 30년 전쯤에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 문제 있잖아요. 왕따를 당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백혈병에 걸린 그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 있다라고 쳐요. 그 두 부모들 입장에서 어떤 게 가치 있는 사회적 기업일까를 한번 가정을 해보자 라는 예시를 듭니다. 또 30년 전이라고 하면 백혈병이나 뭐 이런 부분들 치료하는 그런 걸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아마 되게 가치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되게 각광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30년 전에 만약에 친구한테 뭐 맞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 뭐 기업 방식으로 해결하는 걸 하겠다 그러면 아마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아마 미쳤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이고 어린애들은 맞으면서 서로 싸우면서 크는 건데 무슨 그게 무슨 사회 문제냐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에 와가지고 30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여전히 백혈병을 치료하는 백혈병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이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30년 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조금 감소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왕따 문제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의 의미나 그 가치는 30년 전하고는 현재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제가 이 쉬운 예시를 들었지만 사실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걸 확장해 보면 사회적 가치라는 것도 당연히 다양성이 있고 또 유동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또 협의성이 사회적 가치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사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지 절대 불변의 우수한 사회적 가치의 우열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사회가치 구성 요소라고 해가지고 12가지 사회적 가치를 열거해 놓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회가치 기본법 안에 나와 있어 열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들이에요. 인권, 안전, 노동권, 일자리, 환경, 지역경제 1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이외에 더 세분화할 수는 없을까요? 사회적 가치를? 분명히 사회적 가치를 세분화할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이 12가지 범주 안에 집어넣지 못하느냐? 집어넣을 수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회적 가치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나와 있는 이 사회적 가치 12가지는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쌍대비교법이라고 해서 조인성이 좋아, 여러분들 예능 프로에 조인성이 좋아, 예전에 최수정이 좋아, 막 그런 것처럼 두 개를 제시를 하고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좁혀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분류된 지표거든요. 여기 나와 어떤 분들은 또 여기 사회적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의 예시와 SDG, UN SDG에서 열거하고 있는 그 분류 체계가 다르다고 해서 전혀 다른 것처럼 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분류만 다를 뿐 모든 것이 같은 것을 향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Save the Earth, 지구를 구하는 거. 이거에 다 거기를 하나로 모든 게 접점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ESG 경영을 얘기할 때 저는 사회적 가치가 ESG 경영 개념보다 조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공익,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본 사회적 가치는 ESG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ESG 이슈도 다양한 사회 문제의 일종이라고 봤었을 때 같은 맥락에서 ESG가 사회적 가치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가치 공급자로서의 사회적 경제 역할이라는 게 현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에게 요구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공공 부분과 시장 경제의 중간 영역에서 경제적 목적도 추구하면서 사회적 목적도 추구하는 그런 개념, 그런 역할이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은 사실은 ESG 경영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이슈화되기 전에 만든 도표인데 가운데 환경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대표적인 걸 이렇게 집어넣었던 거 보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힘, 시장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둘이 협업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ESG 경영 활동을 한번 개념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 전반, 그래서 범위가 폭넓겠죠. 다만 ESG 경영에서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ESG라고 해가지고 제한된 범위의 이슈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회가치 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만 ESG 경영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의 소극적인 접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회적 기업들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ESG 경영에서는 스테이크홀더라는 개념이 있고 사회적 기업에서 자율경영 공시, 경영 공시 활동과 사회가치 측정이라든가 평가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하면 ESG 경영에서도 정보 공개 의무, 평가 및 측정이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는 서로 대칭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사회적 기업, ESG 추구 기업을 이라고 걸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그러면 똑똑한 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가치하고 경제적 가치라는 큰
축을 봤을 때 사회적 가치도 없고 경제도 가치도 없는 한심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가치만 되게 높은 사회적 가치는 되게 높은데 경제적 가치가 조금 부족한 기업을 순진한 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는 낮은데 경제적 가치만 아주 높은 기업을 얄미운 기업이라고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지속가능 경영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나와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 기업이 됐든 ESG 추구 기업이 됐든 사회적 가치도 높고 경제적 가치도 동시에 높은 기업, 똑똑한 기업을 추구하는 게 ESG 추구 기업이 추구하는 최종의 목표고요. 그게 사회적 기업과 똑같은 개념이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최근에 사회비사회적 기업 막 그 논란을 하면서 순진한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 가치는 되게 높은데 경제적 가치가 낮은 기업들이 반대로 경제적 가치만 되게 높은 기업들을 보고 얄미운 기업이라고 사회비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순진한 기업도 얄미운 기업도 바람직한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똑똑한 기업,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면서 경제적 가치도 추구하는 서로 뭐 반목하고 배척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를 닮아가고 배워나가야 되는 그런 기업으로 이해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ESG 경영 활동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 활동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뭐 기존의 경영 전략을 수정 보완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사회적 기업들은 ESG 경영 전략 체계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사회적 기업으로서 비전, 미션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하고 다시 그 결과를 환류를 통해서 다시 순환하는 과정, 이게 사회적 기업에서 얘기하는 경영 전략 체계거든요. 익숙하시잖아요. 다만 이거를 ESG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그런 경영 활동이나 경영 전략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아까 앞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ESG 관점에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관점이라는 관점, 그리고 경영 공시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거는 필수적인 거라는 생각하에서 기존에 해왔었던 경영 전략 체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 체계 보시면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기업 경영 활동이 주주자본주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본주의로 변하면서 단순한 재무적 관점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그런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 이런 관점에서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ESG 경영을 불수용했을 때는 사실 기업이 평판이 나빠져 가지고 아주 어려워지는, 그리고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어찌 보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G 경영 활동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 경영 활동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ESG 경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리스크 차원에서 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할 거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상승해서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ESG 경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재무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관점에서 또 중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재무제표 이외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것 같지만 ESG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ESG 관점에서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나 과제, 실행체계 등을 구축하여 일관되게 ESG 경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비전, 목표, 미션, 전략 등 이미 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에 있는 경영 체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ESG 관련된 이슈들을 재정립하고 정보 공개와 평가의 중요성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기존의 경영 전략 체계를 재정비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ESG 경영 전략 과제 실행 과제 예시를 들어보면 뭐 우선 ESG 규제에 대응하고 뭐 ESG가 기업의 투자나 자금 조달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ESG 테마의 M&A 고려하고 뭐 신기술과 ESG를 접목시켜 비즈니스 혁신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 경영 보고 방법을 뭐 학습하고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을 수는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ESG 경영 전략이 이게 ESG 단일한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ESG 경영 관련돼서 가장 어려운 거는 ESG 이슈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ESG라는 그 개념 자체가 국가마다 그 다음에 기업마다 또 시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경영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SG 경영활동 관련돼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ESG 정보 공개하고 이 정보 공개를 어떻게 투자자들이 어떻게 잘 볼 수 있도록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어떻게 잘 작성하느냐 이러한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ESG 정보 공개의 중요성은 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경영 가능 보고서도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글로벌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글로벌한 가이드라인들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뭐 한국거래소나 그런 데서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연구하고 어떤 뭐 그 해당 대기업에 필요한 아마 여러 가지 ESG 이슈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또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공개를 하고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할 건지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KESG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중소기업 ESG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작년도 말에 발표가 됐는데 저희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보지 말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한번 참고를 해서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각종의 가이드라인에 있는 기준을 학습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입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우리 기업에 맞는 우리 기업이 관리해야 될 ESG 이슈가 무엇인가,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는 뭔가, 그리고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기업이 영세하거나 하다 보면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나 수치로 제시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지만 앞으로는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활동 얘기할 때 ESG 그래비 트레인이라는 얘기가 외국에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단순히 ESG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생겨나잖아요. 그거에 빗대서 ESG 그래비 트레인, 뭐 칙칙폭폭 모두 다 그래비 트레인에 타세요라는 이런 사파인데, 그래비 트레인이라는 게 뭐냐면 고기 국물로 만든 죽 같은 건가 봐요. 근데 이 그래비 트레인을 기차에다 태우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출발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ESG를 바라볼 때 기업 관점, 기업 관점에서 대기업 관점, 중소기업 관점, 우리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 각기 관점이 다를 거예요.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같은 기업 내에서도 대표자와 중간 관리자, 최종 말단에서 ESG 활동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ESG 컨설턴트들의 입장이 또 다를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당연 입장은 다를 거고요.
지금 ESG 경영활동을 준비하실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기들의 관점에서 ESG 경영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ESG 경영활동을 고민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자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테이크 홀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게 ESG의 출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스테이크 홀더 맵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해관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로축에는 한번 그 각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항, 그 다음에 가로축에는 각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 두 축을 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할 필요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크 그 가운데 우리 이 기업이 추구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관계자들을 지도로 한번 작성해 보는 거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ESG 경영활동 개념을 할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어서 피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지만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라는 게 올 수 있거든요.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런 위험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 대비할 수 있으면 뭐 제일 좋은 거겠지만 대비할 수 없는 위험도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경영활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SG 경영활동을 할 때 제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언뜻 딱 그 어떤 건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외국에서 ESG 리스크 외국의 비영리 단체 CERES라는 이 비영리 단체에서 ESG 관련된 리스크 유형과 예시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도표로 정리해 봤거든요. ESG 리스크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한번 유형을 살펴보면 물리적인 리스크가 있을 거고요. 공급망 차원의 리스크, 평판 리스크, 규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 관련된 리스크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또 이행 과정에서 뭐 발생하는 리스크, 그다음에 인적 사람 어차피 이거 모든 그 경영 활동은 사람하고 뛸래야 뛸 수 없기 때문에 인적 자본 관련된 리스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데 이런 리스크의 유형을 한번 제가 열거해 봤습니다. ESG 경영 활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중대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ESG 관련된 모든 이슈들을 관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대성 평가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기업에 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그 관점 있잖아요.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중요한 뭐가 중요한가?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쟁력 관점에서 중요도를 따져서 그 서로 조합을 해봐가지고 어떤 게 우선적인가?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서 중요하면서 우리 사업 경쟁력 관점에서 중요한 거 둘 다에 해당되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 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거 어느 한쪽에 해당되는 거를 좀 후순위로 밀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ESG 뭐 중대성 평가라는 것 자체가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고객 관점에서 뭐가 중요한 건지 우리 사업 관점에서 뭐가 중요한 건지 그거를 ESG 관점하고 결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ESG 경영활동 관련돼서 대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협력사에 대해서 ESG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해서 대한상공회에서 나온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그 단계를 살펴보면 협력사들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들로부터 동의, 컨센서스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협력사들에 대해서 기본 진단, 협력사들이 지금 현재의 ESG 수준이 어떤 건가 정기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심층 진단하고 개선 모니터링하는 이런 협력사에 대해서 ESG 리스크 관리를 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협력사에 대한 ESG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해당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사에 어떻게 대비하고 자체 점검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발간한 ESG 스타트 매뉴얼에 나와 있는 도표를 옮겨봤는데요. 이 부분 관련돼서 운영 공급망 사업관계상 부정적 영향의 규명 및 평가, 그 다음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중단하고 예방하고 또 완화할 건가, 그 다음에 대응 조치를 마련할 텐데 이런 대응 조치를 어떻게, 이행 상황을 어떻고 결과를 어떻게 추적할 건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순환고리 형태의 자체 점검을 계속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봤습니다. ESG 경영활동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ESG 경영 내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도표에 나와 있는 좀 재미있는 게 있어서 제가 옮겨봤는데요. 치타가 달리는 속도, 그 다음에 제트기가 나는 속도,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ESG 전문가들이 생겨나는 속도라고 합니다.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이게 해놨지만, 사실은 ESG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긴 하지만, 이분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무슨 활용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ESG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기존의 경영 전략이나 경영 전략 수립 절차와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약간 관점 차이라고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별 기업들은 ESG 관련된 이슈를 정리를 할 때 오히려 ESG 관련된 이슈나 이런 코칭, 그런 부분 외부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ESG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공급망 안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중요시 여기는 ESG 이슈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 도움 받는 게 시간도 절약하고 좋습니다. 다만 그러한 타깃이 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어떻게 결합할지, 어떤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될지는 내부 역량, 내부 직원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전담 부서만을 두고 전담 부서 위주로 ESG 경영을 추구해 나가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저희 사회적 기업처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전담 부서를 둔다는 것 자체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전담 부서에 맡겨놨을 경우 ESG 경영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CEO가 중심이 돼서 전 직원들이 ESG 경영이라든지 사회적 기업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학습하고 공유하는 그런 절차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SG 경영활동 생각하실 때 이게 어려우시겠지만 단순히 리스크 차원에서만 보지 마시고, 차별성을 강화해서 개별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개별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ESG 경영활동에 대해서 차별성을 부각해서 경쟁 우위 전략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SG 경영활동을 장기적 관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ESG 경영 활동을 하는데 단순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욕먹지 말고 평판 관리하면서 사업을 하자라는 그런 소극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서 이런 ESG 경영 활동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늘릴 수 있는가, 아니면 이런 어떤 ESG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됩니다.